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공석 사태가 계속되면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이계호 의원이 도지사 출마 의지를 밝히며 사퇴한 도당 위원장 자리는 현재까지 공석 사태를 빚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천관리위원회 구성도 늦어져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작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후임 도당 위원장에 내부적으로 서가번 순천지역위원장과 신문식,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지역위원장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 최고위원회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지역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모금액이 평균 1억 7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액 자료에 따르면 전남 동부지역 5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과 정인화 의원,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모금액이 2억 원을 넘겼으며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1억 700여만 원,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8,400여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특히 대선이 있었던 지난해에는 모금 한도액이 평년보다 2배 증가하면서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평균 모금액도 1억 8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여수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성곤 전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에 내정됐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김교흥 현 사무총장이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 총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 후임자를 물색했으며 김 전 의원을 적임자로 평가하고 신임 사무총장에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서 임명 승인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국회 사무총장에 취임하게 됩니다. 봄철로 접어들면서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뾰족한 대책이 없어 예방이 최선이라지만 예보 체계마저 부실하게 운영돼 문제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이날 환경부가 측정한 미세먼지 등급은 보통. 그러나 시민들의 체감 농도는 보통 수준 이상입니다. 늘 미세먼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외출할 때는 끼고 다니고 있어요. 하늘도 뿌옇고 그래서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해서 착용을 했거든요. 미세먼지는 현재 전국에 설치된 측정소에서 채취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옅어지기 때문에 측정소는 가능한 지상에 가깝게 설치돼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심에 설치하는 미세먼지 측정소의 적정 높이를 1.5에서 10m 이하로 정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화돼 최대 20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남 동부 지역에서 10m 높이보다 낮게 설치된 곳은 14곳 가운데 7곳뿐. 평균 높이가 13m에서 15m로 권고 기준보다 높습니다. 우리 시의 측정소가 다소 높이 설치된 이유는 대기 오염도를 대표하는 측정 지점, 측정 장비의 유지 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시 소유 건물에 설치하였기 때문입니다. 느슨한 미세먼지 예보 등급도 문제입니다. 환경부가 사용하는 미세먼지 등급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기준보다 2배가량 높습니다. 미세먼지 예보가 자주 엇갈리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미세먼지 예보 등급을 재설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 봄철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예보 체계부터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발생한 2,900여 건의 화재 가운데 17%가 임야 화재였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특히 영농철을 앞둔 3월에 임야 화재의 25%가 발생했고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을 태우다 번진 화재가 전체 75%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차례대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당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제외되는 특례 업종은 26종에서 5종으로 줄었습니다. 한편 공공기관과 공무원에게만 적용됐던 법정 공휴일 유급 휴무 제도는 민간으로 확대되며 휴일 근무 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던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신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1조 9,715억 원 확보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가 새로 발굴해 지원 요청한 예산은 서울 제주 간 해저 고속철도와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건설 등 SOC 사업과 스마트팜 단지와 바이오 거점 단지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남도는 요청한 국비가 정부의 재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확보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 분권 국정 기조 속에 조직과 정원 관리 권한이 자치단체로 부여됐습니다. 탄력적 조직 운영이 가능해진 반면 자치단체장의 전횡을 불러올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무안군의 인구는 8만 2천 명으로 군 단위 중 전남에서 최고. 공무원 한 사람당 주민수가 120명을 넘습니다. 인구 증가의 요인은 남학 신도시인데 기존 농어촌 행정을 유지하기도 버거워 도시행정 조직을 제대로 꾸리지 못했습니다. 행정수에 발맞춰서 주민들하고 민원 행정을 처리하는데 좀 신속하고 정확히 처리하는데 좀 약간 불편한 면도. 무안군은 남학 출장소장을 현재 6급에서 5급으로 승격하고 도시행정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조직 진단을 거쳐 민선 7기 이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방 분권 강화 기조 속에 정부가 정원과 조직기구 설치 자율권을 자치단체에 줬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야 했던 5급 사무관급 과 설치도 자유로워졌고 군 단위도 4급 서기관급 국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국이 만들어지고 또 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과 단위 조직도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인정을 해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무한정 이제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조직 진단 없이 단체장 필요에 따라 조직이 방만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단체장의 인사 전횡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한 농촌마을 주민들이 대규모 도축장 건립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도축장 자체가 혐오 시설이기도 하지만 자치단체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흥 바이오 식품 산단과 인접한 월평마을입니다. 강진만으로 흐르는 마을 하천이 최근 몇 년 새 크게 오염됐습니다. 하천벌이 시커멓게 변했고 물고기는 사라졌습니다. 주민들은 산단이 조성된 이후 악취 등 환경 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뿌연 연기가 나고 물도 붉게 나와가지고 완전 폐수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주민들은 또 다른 대형 도축장이 마을과 가까운 곳에 들어선다는 황당한 소식에 근심이 더 커졌습니다. 하루 돼지 3,000마리, 소 300마리를 도축할 수 있는 시설과 가공 공장이 올해 말까지 들어서고 부산물을 활용한 비료 공장도 내년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장흥군과 업체는 주민 우려를 덜기 위해서 최첨단 환경 오염 방지 시설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계류장, 그다음에 도축장에서 악취가 나는데 그 시설 역시 지하로 들어가 버립니다.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부하고 밀폐된 공간이라. 그런데 장흥군은 문제의 도축장 부지를 마을과 가까운 곳으로 갑자기 바꾸면서도 주민 설명회나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아 논란을 키웠습니다. 기업 유치에만 매달려 주민 반대를 피하기 위한 밀실 행정이란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도를 걸었더라면 또 행정에서 정확하니 행정다운 행정을 했더라면 주민들의 동의를 한 번 정도는 구했어야 되고 주민들이 의견을 청취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무시됐다는 거. 장흥군 일각에서는 주민들 집단 행동을 지역 이기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환경오염시설인 도축장을 잇따라 유치하면서 환경피해와 주민 고통을 제대로 고민했는지 장흥군의 행정부터 되짚어 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수 상포지구 특혜 의혹을 둘러싼 고소 사건에 대해 주철현 여수시장이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철현 시장은 법조인 출신으로서 특정인을 고소하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었고 바람직한 방법도 아니었지만 계속된 음해에 어쩔 수 없었다며 매듭을 묶은 사람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주 시장은 또 일부 선출직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급급하다며 일부 시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광양시가 어린이집의 안전공제회 가입 보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광양시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광양 지역 144개소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공제회 단체 가입에 따른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영유아 생명과 신체 피해, 보육교직원 상해 등으로 이번 보험료 지원으로 보육활동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순천시가 전국 최초로 초등학생들을 위해 100원 버스를 운영합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관내 초등학생들이 시내버스 이용 시 현행 요금에서 550원이 할인된 100원으로 탑승이 가능하도록 예산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이를 통해 초등학생 23만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지역에서도 다채로운 민속놀이가 펼쳐집니다. 다음 달 1일 웅천 해변공원과 둔덕동 용수마을, 삼일동 호명마을에서는 달집 태우기와 강강술래, 지신밟기와 풍등 날리기 등이 진행됩니다. 이어 대보름 당일인 2일에는 소라면 가사리 농업단지에서 쥐불놀이와 활쏘기, 투어놀이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순천 나간읍성에서도 다음 달 2일 큰 줄 달리기와 달집 태우기 등 민속 행사가 마련되며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무료 입장이 이루어집니다. 광양항에서 중흥 석유화학부두의 채선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지난해 중흥 석유화학부두의 채선율이 31.2%로 전년도에 비해 0.9%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채선율은 배가 정박지에 머무는 비율로 지난해 중흥 석유화학부두의 저반 선박과 물동량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3.5%에서 8.5%가 늘었지만 부두 운영 효율화로 채선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출근길 당장 비가 오지 않더라도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하늘 잔뜩 흐린 가운데 미세먼지까지 뒤엉켜 있는데요. 현재 미세먼지 농도를 보시면 경기도 양주의 경우는 121마이크로그램, 서울 동대문 87, 청주도 89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오늘 낮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해소가 될 텐데요. 문제는 이 비가 강풍을 동반해서 많은 양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남해안과 동해안, 경남 지방에 30에서 80mm, 제주 산간 지방에는 120mm 이상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방에도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밤부터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서 강원 산간 지방에 최고 3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해안 지방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제주도와 전라도 섬지방 일부 지방에 약하게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요. 오늘 정오를 넘겨서는 서울에서도 비를 뿌리겠습니다. 비 덕분에 건조특보는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기온 서울은 5.5도, 부산은 8.3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8도, 강릉 역시 8도, 부산 11도, 광주는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3일절인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로는 한기가 쏟아져 내려와 일시적으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